자, MDP 기초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대적 물리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이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물체 두 개가 운동할 때 두 개의 운동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다. 이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관찰하는 상황으로 상황 자체를 바꾸어 보면 운동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주점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체 두 개가 운동하는 것을 분석하는 건 어려운데 그 상황 자체를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관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체가 관찰 대상이 되고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면 굉장히 분석을 하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쓰는 개념이 상대 속도하고 상대 가속도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속도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봤을 때 도둑의 상대 속도는 얼마로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면 도둑놈의 속도에서 경찰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둑의 속도가 동쪽으로 10m/s, 그 다음에 경찰의 속도는 동쪽으로 7m/s다 라고 하면 경찰이 봤을 때 도둑의 상대적인 속도는 동쪽으로 3의 속도로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걸로 이제 관찰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상대 속도입니다. 자, 예제 1번. 자, 도둑이 플러스 x 방향으로 8m/s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고 경찰이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10m/s의 속도로 추적하고 있다. 자, 경찰은 몇 초 뒤에 도둑을 잡게 되는가? 단 두 사람 사이의 최초 간격은 20m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몇 초 뒤에 도둑을 잡게 되냐? 잡게 된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좌표 위치가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도둑이 이제 앞에 있고요. 경찰이 이렇게 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사이에 이제 처음에 최초 간격은 20m였어요. 자, 이때 이제 도둑의 속도는 이제 8m/s였고요. 경찰의 속도는 이제 10m/s입니다. 그럼 이제 언젠가는 이제 경찰이 잡게 될 겁니다. 그죠? 언제 잡냐? 그럼 이제 도둑이 한참 여기까지 가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딸려와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S도 뭐 이렇게 수수 쓰면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S경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때 S경과 S도를 뺀 게 20m라고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찰이 이동한 거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둑이 이동한 거리면 두 개 빼면 20m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때 경찰하고 도둑이 동시에 지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라고 두고 푸냐면 둘의 운동 시간을 t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즉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속력이 10이었기 때문에 10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고요. 도둑은 이제 속도가 8이었기 때문에 8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고요. 이게 20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요. 20t equal 20 해서요. 2t equal 20 해서 t는 10초 후에 따라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물체 두 개가 운동할 때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속도라는 개념인데, 자, 상대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둑의 속도에서 경찰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의 속도가 8이고 경찰의 속도가 10이니까 8에서 10을 빼면 이제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속도 2 가지고 푼다, 뭐 이런 건 얘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수식을 쫙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수식을 보시면 요게 좀 재밌는 수식인데, 요 2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속도입니다. 상대속도. 그다음 t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운동거리고, 그 다음에 20은 최초의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 20m예요. 그러면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자, 두 물체가 운동을 동시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상대 속도의 크기에다가 운동 시간을 곱하면 그게 얘네들의 뭐가 되냐면 최초 간격이 됩니다. 최초 간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문제를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무슨 뭐 도둑의 이동거리가 얼마고 경찰의 이동거리가 얼마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세컨드 메서드. 네, 처음부터 어떻게 푸냐면 얘네들의 상대 속도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얘네들 운동 시간을 쓰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겠습니까? 거리겠죠, 그죠? 근데 그 거리를 뭘 쓰냐면 얘네 둘 사이의 최초 간격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속시 공식을 네, 써서 여기서 t가 10초다라고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 자, 다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두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운동한 거 따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도둑이 운동한 거 따로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빼서 얘네들은 20m다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 3단계 정도는 이제 거쳐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쓰면 쉽게 한 방에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어떤 거냐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경찰의 이동거리, 도둑의 이동거리 두 개의 차이는 20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운동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누가 누구를 보는 것만 보냐면 관찰 대상인 경찰이 도둑만 봤을 때 상황만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문학적으로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제 뛴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직 이제 관찰 대상만 쳐다보기 때문에 이 녀석 혼자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움직였던 상황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즉 경찰 입장에서만 보면 도둑 혼자만 운동하는 그래서 운동 그 인원이 한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를 쓰는 의의가 뭐냐? 이거 왜 쓰느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점 변환을 시켜줍니다. 시점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상대 속도의 의의입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다음부터 이렇게 두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냥 상대 속도를 써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익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두 물체는 몇 초 뒤에 충돌하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예제 2번도 지금 그림상 이제 물체 두 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A 운동하는 거, B 운동하는 거 다 따져야 됩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이제 두 물체가 동시에 운동할 때는 운동 시간을 뭐라고 두고 푸는 게 맞냐면 T라고 두고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A가 이동한 거리는 10 곱하기 T,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는 5 곱하기 T,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은 90m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T는 뭐 6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푸는 게 뭐냐? 두 물체 운동을 다 따지는 거예요. 즉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풀 필요 없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TV에서 보면은 뭐 관찰 카메라 뭐 이런 거 가끔 하던데 그러니까 방송국 그 카메라가 와서 어떤 연예인과 연예인의 집을 이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직접 자기 집을 촬영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푸는 거는 두 물체를 둘 다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서 동시에 관찰을 하는 거라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 카메라를 어디에 두는 거냐면 여기 관찰자의 머리에 두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상대 속도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가 머리 위에다가 관찰 카메라를 뒀다고 보면 순전히 이제 TV로 보면은 B 혼자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그죠? 그때 이제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A가 오른쪽으로 10으로 달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네,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해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5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의 최초 간격은 네, 90m였거든요. 90m. 그래서 90m를 15라는 상대 속도로 B가 계속 이렇게 A 쪽으로 달려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속시 공식을 쓰면 90m에 15m/s면 6초 후에 만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데 화면이 잘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쭉쭉쭉 여기까지 잘리진 않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상대 가속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조정을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